네. 지문할 것만 먼저 지문을 받겠고요. 그 다음에 다 풀고 바로 5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질문해주세요. 빨리 해주세요. 네, 질문. 네. 세나는 우선 질문할 게 없나? 아, 진짜? 너 그래, 카톡방 왜 안 들어와? 아, 그럼. 네. 너만 안 들어왔어. 자, 서현이는? 14쪽에 23번. 14쪽에 23. 14쪽에 23. 하고. 하고. 네, 하고. 20쪽? 23쪽에 9번? 23쪽에 9번. 네. 끝? 건우는? 없어요. 규현이는? 없어요. 알았어요. 그럼 2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우선은 화목토반이랑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 뭐 이제 정리를 해보면 다시 보는 뒤에 핵심 문제는 안 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만점 있죠? 네, 그것도 안 할 거예요. 만점. 내가 봤을 때 만점까지 풀 실력이 안 돼. 그죠? 그래서 그렇게 안 하면 생각보다 양이 많이 적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괜찮으면, 그러니까 풀다가 이제 좀 시간이 남으면 다시 보는 핵심 문제를 그냥 연습 삼아 좀 하는 걸로. 네, 그렇게 할 겁니다. 아시겠죠? 시간이 안 남으면 안 할 거고, 시간이 남으면 그냥 좀 더 연습하는 걸로, 그걸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할게요. 23번이요. 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되게 어려워 보이잖아요. 네가 그냥 제일 쉬운 숫자로 만들어서 쓰면 돼요. A가 0이랑 1 사이니까 10분의 1, 이게 저는 2분의 1이나 뭐 10분의 1 이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루트 10분의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아니구나. 얘는 루트 10이죠. 잘못 썼어. 역수죠 지금. A가 지금 10분의 1이니까 얘는 10이에요. 얘가 루트 10분의 1이죠. 뭐가 떨어지냐? 네. 자. 그 다음에 얘는 그냥 10이죠. 네. 그리고 얘는 10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얘는 100분의 1이고. 근데 가장 작은 게 뭐냐고 얘기를 했어요. 자, 우선은 크기를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전체적으로 제일 작은 거로 확인하고 싶으시면요. 네. 제곱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 왜냐면 지금 하나는 루트가 있고 하나는 루트가 없죠. 네, 그러니까 제곱을 해서 비교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1번은 10이고요. 2번은 10분의 1이고요. 3번은 100이고요. 4번은 100분의 1이고요. 5번은 만분의 1이죠. 가장 작은 거는 5번이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주시는 게, 네, 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봤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원래는 오늘 배우는 내용 가지고 해서 뭐 이렇게 숫자를 예측할 수는 있긴 있는데, 네, 그건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지금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가장 합리적일 것 같고요. 다음, 아까 29번이라 그랬어요? 네. 자, 9번에 나와 있는 거는 루트 7이랑 루트 30 사이에 있는 실수가 아닌 거. 자, 사이에 있으려면 루트 값은 그 사이에 있는 수는 다 사이에 있는 겁니다. 이 사이에 있죠. 그쵸? 자, 4번도 사이에 있어요. 왜냐면 4번은 뭘 생각하신 거냐면 제일 작은 수와 제일 큰 수의 평균 구하는 거예요. 그럼 얘랑 저 가운데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죠. 네, 이게 다 맞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값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죠. 얘는 루트로 바꿔보면 루트 25죠? 사이에 있죠. 네. 루트 30보다 작으니까. 자,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게 이제 요거네요. 루트 8 플러스 1.
근데 루트 30이 몇 정도 돼? 5점 몇 정도 될 거란 말이야. 얘가, 그죠? 루트 25보다는 크고 루트 36보다 작잖아. 루트 36이 6이니까. 이거 이해돼요? 자, 그럼 5점 몇인데 5점 몇에 지금 얘는 루트 8은 몇 정도 돼요? 그러면 루트 8은 몇 정도 되죠? 왜 얘는 이해하면서 얘는 얘기를 못해? 루트 8 몇 정도 돼? 2점 몇? 왜냐면 루트 9가 3이니까. 네, 그거보다 작거든요. 그러면 2점 몇에 1 더해봤자 3점 몇이니까 사이에 있는 게 맞죠. 루트 7도 지금 2점 몇이잖아요. 네. 자, 근데 루트 7보다는 루트 8이 크다는 건 아는데 얘가 넘어가냐가 궁금한 거니까 얘도 사이에 있어요. 자,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왜냐면 얘가 2점 몇인데 루트 30이 5점 몇이었는데 4 빼면 1점 몇이죠? 얘가 2점 몇이니까 이거보다 더 작은 거여서 1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확인하시면 된다. 자, 그 다음 이제 오늘 할 걸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연산하는 거예요. 네, 연산하는 게 오히려 저번 시간 거보다 쉬울 수 있어요. 네, 계산을 하는 부분이.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은 쉬운 부분은 좀 빨리빨리 얘기를 할 거고, 오늘은 몇 강까지 할 계획이냐면 8강까지 할 계획이긴 해요. 그래서 곱셈 공식까지 조금 얘기를 해볼까 자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7강까지 해보고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한 다음에 할 수 있으면 8강까지 할 계획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곱근의 곱셈과 나눗셈, 곱하기 나누기 전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은 똑같이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루트 2랑 루트 3을 곱해. 그러면 그냥 루트 안에 2랑 3을 곱한 거랑 합쳐서 이렇게 쓰셔도 돼요. 루트끼리 그냥 곱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그냥 루트 6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얘가 예를 들어 3루트 2 곱하기 뭐 2루트 3이다 내가 이렇게 썼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유의해야 될 거는 얘는 이 사이에 곱하기가 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이 루트 숫자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알파벳 A처럼 문자 취급한다 그랬죠. 그러니까는 곱하기를 생략한 것 뿐이에요. 이것도 이해되시죠? 그런데 곱하기를 하면은 유리수끼리만 곱할 수 있어. 무리수는 무리수끼리만 곱할 수 있어. 이해되시죠? 한마디로 이 상태가 유리수랑 무리수랑 곱해진 상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같이 무언가 곱할 수는 없어. 이해되실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런 숫자는 안에 집어넣을 수는 있었죠. 제곱을 해서 집어넣으면 되는 거였고, 그게 저번 시간에 얘기한 거였어요. 그것만 할 수 있는 거고, 계산은 유리수끼리 곱하니까 6이고 무리수끼리 곱하니까 루트 6인 거야. 그래서 6루트 6 이렇게 써야 돼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유리수끼리만 계산하시면 돼요. 무리수는 무리수끼리만 계산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그게 여기 설명이 다예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때 보시면, 자, 얘 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루트 16이죠. 근데 유의해야 될 건 뭐야? 그냥 루트 16이라고 쓰면 틀리는 거예요. 무조건 제곱이 되는 거 꺼낼 수 있으면 꺼내서 답을 써야지, 이 상태로 쓰면 무조건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는 4라고 쓰셔야 돼요. 네, 4의 제곱이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같은 경우 루트 안에 있는 거 곱하기가 된다고 했으니까 약분도 돼요. 무리수끼리는 약분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2만 남죠? 그러니까 루트인 거예요. 숫자를 약분한 거지 루트를 약분한 게 아니죠. 그걸 좀 생각하셔야 돼요. 숫자만 약분한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은 넘어가고요. 4번도 넘어가고, 나머지는 뭐 나누기 약분된다 그랬으니까 6번만 그냥 할까요? 네, 12루트 8 역수해야죠. 4루트 2. 자, 그래서 이제 역수를 시켰으면 약분되는 것만 확인하시면 되니까 3이 남죠. 분자가 3, 루트 2랑 루트 8도 약분되죠. 그럼 얘 루트 4죠. 근데 루트 4는 2죠? 그래서 6이 답이 되는 거야. 루트 4가 남았는데 2니까. 이해돼요? 네. 되고 있죠? 계산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꺼내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네요. 자, 지금 나와 있는 거, 예를 들어, 루트 12야. 루트 12는 소인수 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인 거잖아요. 그러면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제곱이 되는 애는 꺼낼 수 있고요. 제곱이 안 되는 애는 그대로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이거 기억나요? 얘만 꺼내지는 거야. 제곱이 있으니까. 없으면 놔두면 돼. 됐죠? 자, 요게 이 첫 번째 설명이에요. 요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은 반대로 할 수도 있다. 집어넣을 수도 있다 그랬죠? 지금 여기 밑에서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얘 집어넣으면 a제곱으로 넣으면 된다. 루트 붙인 다음에. 네. 그 얘기 하시는 얘기. 얘도 집어넣으니까 루트 붙인 다음에 제곱으로 써라. 네, 같은 말이다. 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1번부터 좀 시켜볼까요? 그러면 자, 1번 예제 2번에 1번 루트 20 규현이 루트 20은 이게 4루트 5. 자, 루트 20이 뭐야? 2루트. 그렇지. 2루트. 제곱이 되는 게 꺼내지는 거니까 이해되셨죠? 자, 근데 뭐 다시 얘기하지만 요거 암산하는 거야, 그냥. 뭐 식을 써도 되긴 하겠지만 빨리 하는 게 목적이야. 자, 2번 세나 꺼내면 3루트 3. 자, 이렇게 3번 서연 이건 좀 어려워요? 자, 건우 네? 3번 너도 좀 어렵나요, 이거는? 자, 규현 3번 왜 얘는 말을 못해? 자, 야, 얘 분모가 10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모는 10으로 나온 거고 분자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뭐 어려운 거 아니야. 네. 왜 말을 못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자, 근데 여기서 유의할 게 있죠. 약분을 해버리면 안 돼, 지금. 그죠? 약분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냥 꺼내야 돼. 자, 이렇게 꺼내주셔야 된다는 거. 자, 4번 그럼 건우 다시 한번 해볼까요? 4번은 어떻게 돼요? 나 기다린다. 3번이랑 똑같아. 왜 말 못하겠어? 서영, 4번. 4분의 어, 7. 4분의 루트 7. 건우 뭐가 헷갈리는 거야? 할 수 있어? 요거 이해돼, 안 돼? 빨리 얘기해. 너 집에서 공부 안 했지? 네. 너 안 했지, 너 집에서. 따로따로 보라고. 지금 얘가 루트 16이 분모에 따로 있는 거고 루트 7이 따로 있는 거야. 근데 얘는 4의 제곱이잖아, 16이. 그럼 제곱이랑 루트는 없애니까 분모는 없애면 돼. 분자는 못 없애잖아. 그럼 그대로 쓰면 돼. 요거라고. 자, 5번에 나와 있는 거는 집어넣을 수 있냐, 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건우 이건 얘기할 수 있어?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얘도 안 되겠어? 빨리 말해. 시간 가.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 돼. 규현, 이거 어떻게 돼? 루트
8. 루트 8이죠. 원래는 2의 제곱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루트 8. 자, 이렇게 됐어요. 세나 6번. 18. 18. 자, 그 다음에 7번 서연. 루트 16분의 3. 루트 16분의 3. 자, 이렇게 됐어. 건우야, 너만 얘기하면 돼. 자, 8번. 8번 어떻게? 무엇이 문제야, 건우야? 얘 이거 해야 돼. 이거 못하면 오늘 할 거 아무것도 못해. 오늘 하는 거 아무것도 못해. 뭐가 문제야? 얘한테 루트를 붙이고 싶으면 그냥 루트를 붙이고 얘 그냥 제곱해. 그게 끝이야. 붙이고 싶으면. 그러니까 9분의 5가 되는 거지. 어차피 위에는 붙어 있었잖아, 루트가. 루트가 어차피 따로따로 돼 있는 건 한꺼번에 써도 되는 거야.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한꺼번에 써도 돼. 같은 말이야. 따로따로 해도 되고 같이 한꺼번에 씌워도 되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3번으로 갈게요. 이거 저번 시간에 이것도 얘기한 부분이네요. 이거 변형하는 거 기억나요? 제곱근표 보는 거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제곱근표는 값이 1부터 루트 99.9까지 뿐이 없다. 근데 그 외의 숫자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1부터 99.9 사이에 있는 루트 값으로 얘를 바꿔야 되니까 얘는 2 곱하기 100이라고 써야 되고, 얘를 다시 쓰면 루트 2 곱하기 루트 100이 되고, 근데 루트 2가 얘라는 걸 알죠? 그러니까 1.414 곱하기 얘는 10이어서 14.14라고 1번 답을 쓸 수 있다. 이해는 될까요? 200을 이렇게 바꿔서 쓰는 게 포인트인 거야. 네. 여기 보기에 있는 이 값들이 있잖아요. 이 둘 중에 하나의 값을 사용하게 니네들이 무조건 만들어야 돼. 루트 2나 루트 20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값으로 니네들이 바꿔서 쓸 수 있어야지만 풀 수가 있는 거야.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요령을 좀 얘기하면 소수점이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원래? 200 공 옆에? 근데 항상 2칸씩 움직여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문제도 여기 점이 있으면 이렇게 2칸씩 움직이다 보면은 얘는 이렇게 써야 되겠죠? 루트 20 곱하기 만인 거야. 꼭 이렇게 써야 된다. 200 곱하기 1000 쓰면 안 되는 거야. 알겠죠? 네, 같은 게 아니야. 무조건 100이나 만을 만드는 숫자로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따로 쓰면 루트 20이 4.47이고 루트 만은 100의 제곱이니까 100으로 꺼내줘야죠. 그래서 100을 곱하니까 447.2라고 답을 써야 돼요.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죠? 네. 자, 3번은 그럼 어떻게 쓰면 될까요? 어떤 식으로 바꾸면은 여기 보기에 있는 얘네 둘 중에 하나를 이용할 수 있을까? 규현이 어떻게 바꿔야 될지 보여요? 예.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2에다가 응. 100분의 1을 곱해가지고. 맞아요. 맞아. 이렇게 바꾸면 돼. 그러면은 얘가 루트 2 곱하기 루트 100분의 1인 거고, 루트 2가 1.414에 얘 꺼내면 10분의 1인 거고, 그러니까 소수점이 왼쪽으로 가야죠? 더 작아져야 되니까 답이 0.1414가 되는 거야. 이거 좀 중요한 건데 할 수 있겠어요? 이거 좀 많이 중요해요. 이 방식 바꿀 수 있겠어요? 제가 아까 얘기한 거 소수점을 2칸씩 움직여야 된다는 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1000이랑 10은 안 돼요. 자, 그래서 보얘기 우선 해봤습니다. 27일까지 우선 풀어볼까요? 네, 풀고 넘어갑시다. 다들 무난해 하시는 것 같아서 바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분모의 유리화. 자, 요거가 이제 여기서부터 계산 방식에서 꼭 해야 될 일인데,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루트 7분의 5 이렇게 썼어. 근데, 루트 7분의 5는 따로따로 이렇게 루트 붙여도 되죠. 여기까지도 이해되시죠? 근데, 이 유리화라는 건 이제 앞으로 이 분모에는 루트가 있으면 안 돼. 루트가 없어야 돼. 그게 유리화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모를 유리수로 만드는 게 유리화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 루트 7이 유리수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생각하면 제곱되게 만들면 되니까 똑같은 수를 한 번 더 곱하면 되잖아. 그럼 유리수가 되겠죠? 근데 얘만 곱할 수 없으니까 얘한테도 똑같은 수를 곱해야 돼. 그러니까 통분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7분의 루트 35 이런 식으로 쓰면 얘를 유리화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되시죠? 네. 이게 다야. 자,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거 1번은 루트 3을 분자 분모에 곱해서 3분의 루트 3이라고 써야 되는 거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2번은 규현이 끄덕였으니까 바꾸면 5분의 5분의 마이너스 5분의 마이너스 붙일게. 분자만 얘기해. 5 루트 2 아니죠? 암산은 좀 힘든가? 자, 네. 루트 5를 분자 부분에 그렇지. 루트 10. 암산이 힘든 거였죠? 아니요? 그러면 아니에요. 암산이 힘든 건 뭐가 아니야. 자,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당연히 루트 24를 곱해도 되죠. 근데 그렇게 곱하는 것보다는 꺼낼 건 우선 꺼내놓고, 그러니까는 지금 나와 있는 거에서 24는 4 곱하기 6이거든요. 그러니까 4는 2로 나올 수 있어서 2루트 6이라고 써놓고 그 다음에 루트 6을 곱하기만 하면 돼요. 앞에 있는 2는 유리수니까 상관이 없는 거야. 루트만 없어지는 게 유리화라고 그랬잖아요, 분모에. 그러니까 꺼낸 후에 하는 게 여러분들이 계산이 훨씬 쉬워져요. 자, 루트 6 곱하면 그럼 얘는 12가 될 거고 얘는 5루트 6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하고 예를 들어서 그냥 루트 24를 곱했어. 그러면은 여기다 루트 24를 곱하니까 24분의 5루트 24가 되겠죠. 근데 어차피 여기서 또 꺼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2루트 6으로 바꿔야죠. 24를 그 다음에 약분하면 돼요. 그래도 답은 12분의 5루트 6이라고 똑같이 나오죠. 근데 두 번째 방식보다는 유리수로 꺼낸 다음에 뒤에 있는 남은 루트만 유리화를 하는 거다. 그게 좀 더 쉽다. 자, 4번도 그럼 마찬가지. 16 곱하기 2거든요, 32가. 그러니까 16은 4로 나오니까 4루트 2라고 바꾼 다음에 루트 2를 분자 분모에 곱해서 2 곱하기 4니까 8분의 루트 6. 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유리야 뭐 나쁘진 않죠? 할 수는 있겠죠? 네, 이거. 자, 그 다음에 방금 얘기한 대로 유리화도 배웠고 곱셈, 나눗셈도 하는 걸 배웠으면 우리는 결론적으로 계산은 항상 뭐가 나와야 돼요? 혼합계산. 그러니까 이 규칙을 가지고 식이 길더라도 계산을 해봐라. 자, 요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이거를 항상 계산하실 때, 혼합계산 하실 때 이렇게 곱하기나 나누기로 다 이루어져 있으면 4번을 한번 풀어보면 4번은 우선은 두 개씩 먼저 계산하시면 안 되죠. 전체적인 거를 먼저 보시는 게 좋아요. 역수도 시켜놓고 루트 12분의 루트 7 이렇게 써놓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약분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약분을 할 건데, 약분이 되는 부분은 얘랑 곱하면 루트 6이니까 이렇게 없어지는 게 보이죠? 보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확인을 할 수 있는 거, 또 약분되는 게 더 없죠? 네. 그럼 분자끼리 곱하니까, 분자는 6 루트 35라고 우선 쓰시면 될 것 같고, 네. 분모는 루트 10이라고 이렇게 써야 되겠죠. 자, 더 이상 약분되는 거 안 보이는 상태니까. 그럼 이제 유리화 해야 되는데, 루트 12가 2 루트 3이고요. 얘는 6 루트 35니까요. 자, 이거 먼저 약분시켜도 되고, 그 다음에 루트 3을 곱해야죠. 그래서 3분의 3 루트 곱하면 몇이야? 105? 근데 약분되니까 4번 답은 루트 105 이렇게 되는 거야. 예전이랑 다르게 숫자가 왠지 더러워 보이죠? 그래도 틀린 거 아니다. 네, 더러운 숫자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꼭 참기만 하면 된다. 네, 자, 그거를 좀 생각하시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6강까지가 그 내용이에요. 7강까지 그냥 다 설명할게요. 네, 그 다음에 문제 쭉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7강도 이제 4칙 연산하는 건데요. 앞에서는 곱셈 나눗셈 한 거고요. 얘는 더하기 빼기 하는 거야. 근데 이것도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는 했어요. 이런 느낌이라 그랬죠. a 더하기 a가 2a가 된 것처럼 루트 2 더하기 루트 2도 2 루트 2다. 이거 기억나요? 요 방식 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루트 안에 숫자가 같은 애들만 앞에 개수를 더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분배 법칙을 통해서 1 더하기 1로 묶어준 거고 루트 2로 이렇게 묶은 거죠. 그래서 2 루트 2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에요. 문자 동류항끼리 계산하는 것처럼. 자, 1학년 방식을 좀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여기 덧셈 뺄셈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얘도 보면 그러면 얘가 동류항인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그냥 더하시면 8이라고 더하니까 지금 13 루트 3이라고 그냥 쓰시면 끝나는 거예요. 식을 정확하게 쓰면 이렇게 되겠죠? 8 플러스 5의 루트 3. 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근데 이제 2번을 보시면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얘가 안 꺼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정리해서 동류항이 되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 안 된 애들은 무조건 정리를 해야 돼. 그러니까 루트 20은 4 곱하기 5여서 2 루트 5로 바꿔서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2 루트 5로 바꿔서 썼으니까 4 빼기 2의 루트 5가 돼서 2 루트 5가 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네. 무조건 이렇게 꺼낼 거 다 꺼낸 다음에 동류항을 찾아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무조건 찾으시면 안 되고. 자,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냥 다 더하기 빼기 하시면 되죠. 3 더하기 7 빼기 8 거기에 루트 2. 자, 그래서 2 루트 2. 자, 3번도 이렇게 답이 되고요. 4번은 안 꺼내져 있는 게 얘가 있죠? 네, 근데 요거는 16 곱하기 3이거든요. 루트 48이. 자, 저는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쓰지만 여러분들은 아직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뭐예요? 무조건 소인수분해 해야 돼, 니네들은. 잘 안 보이면. 저는 이제 많이 해보다 보니까 당연히 이 숫자라는 걸 알아. 연습을 많이 하면 당연히 아는데 연습이 많이 안 되면 거듭제곱으로 나타내는 수밖에 없어요. 꺼내고 싶으면. 아시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서 얘가 4루트 3이라고 이렇게 꺼내질 거고. 그러면 동류항끼리만 해야 되니까 지금 4루트 3이랑 5루트 3만 먼저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4 더하기 5의 루트 3. 그 다음에 루트 7끼리도 따로 계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6의 루트 7. 그래서 답은 9루트 3 플러스 5루트 7.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식이 길어질수록 당연히 계산은 복잡해지실 거고, 네,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루트가 있더라도
우리는 분배 법칙 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네, 루트가 있더라고. 계산 방식은 변한 게 없어. 우리가 1학년 때 계산 방식이랑. 이렇게도 분배 법칙 할 수 있죠? 네. 똑같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변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그런 거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자, 3번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요거 좀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자, 우리가 뭘 얘기할 거냐면, 값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어 우리가 루트 3이다. 이렇게 했으면, 요거 몇 정도 된다 그랬죠? 루트 3 몇 정도 돼요? 1. 원래는 1.732 뭐 계속 이렇게 가는데, 그거 모른다고 쳐도 1. 몇이잖아요. 아예 모른다고 쳐도. 우린 그 정도는 알 수 있다고 그랬어.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얘 정확하게 뒤에 자릿수는 모르지만 1. 몇일 거야. 여기까지는 됐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연수가 1인 거고 소수가 몇인 거죠. 이것도 이해되시죠? 그러면 얘가 여기서 얘기하는 정수 부분이에요. 이해돼요? 그러면 얘가 소수 부분이겠죠. 이것도 이해될까요? 근데 문제가 생긴 게 있어요. 자, 이걸 보고 소수 부분이 몇이냐 그러면 어떻게 얘기할 거야? 0.75. 그거 알고 있어요? 난 모르는데? 소수 부분이 뭐냐 그러면 얘기할 방법이 없지. 그죠? 그러니까 소수 부분을 얘기하고 싶으면 원래 숫자에서 정수 부분을 빼면 되죠. 그러니까 얘를 넘기는 거야. 그러면 루트 3 빼기 1이죠. 그럼 루트 3 빼기 1이 얘가 없어지고 얘랑 같다가 되는 거잖아. 등식이 성립하잖아. 그러니까 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소수 부분은 얘라고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소수 부분이 뭐냐 그러면 원래 숫자에서 정수 부분을 뺀 거다. 그래서 루트 3 빼기 1이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 거야. 왜냐면 0.xxx라고 말을 못하니까. 그럼 모든 소수 부분은 다 0.xx가 돼야 되니까. 다 모르잖아. 뒤에 소수 부분 아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 중에서, 루트 값 중에서. 그러니까 그럼 다 똑같은 답을 해야 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숫자에서 정수 부분은 항상 빼라. 무슨 얘기인지 좀 이해가 될까요? 그럼 제가 루트 7이다. 자, 이렇게 썼어. 그럼 니네가 이걸 보고 생각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 정수 부분이 몇이야? 루트 7이면 정수 부분이 몇이야? 2요. 2죠. 이해 안 가면 얘기. 이해돼요? 그럼 소수 부분은 뭐야? 얘한테 그냥 2 빼면 돼. 정수 부분 생각한 거. 그러니까 항상 정수 부분을 생각하고 소수 부분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 정수 부분을 알아야지 소수 부분을 구할 수 있는 거야.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자, 값이 있으면 무조건 그 값에다가 정수 부분을 생각한 다음에 빼기만 하면 소수 부분이다. 요게 좀 중요한 얘기예요. 이해는 되실까요? 시켜봐도 돼요? 자, 시키면 안 될까요, 요거는? 자, 1번. 건우. 정수 부분. 2요. 정수 부분 2죠. 그럼 소수 부분. 루트 5 마이너스 2. 오케이. 루트 5 마이너스 1.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자, 2번. 서연. 자, 정수 부분. 그럼 소수 부분. 루트 12 마이너스 3. 그렇지. 간단하죠? 자, 그러면 좀 더 생각을 해볼까요? 자, 좀 더 가볼게요, 제가. 루트 15 마이너스 3의 정수 부분은? 3. 자, 제가 좀 더 갔어요. 자, 우리가 숫자가 요거야. 지금 루트 15 마이너스 3이야. 자, 요거의 정수 부분. 0. 그쵸, 0이죠. 루트 15가 3점 몇이잖아. 근데 3을 뺐으니까 정수 부분이 0일 수밖에 없지. 이해되죠? 그럼 소수 부분이 뭐냐 그러면 얘가 그대로 소수 부분인 거야. 이거 자체가 지금 소수 부분만 남았죠. 정수가 아예 없으니까 앞에. 자, 그래서 그런 거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뒤에 숫자가 있더라도 방법은 똑같다.
생각만 조금 더 하면 되는데 방식은 똑같은 거야. 자, 그래서 그거를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자, 설명 끝났어요. 이제 풀어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디까지 풀어야 되냐? 36까지 풀어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쭉 풀어보시고, 자, 시간이 괜찮으면 제가 곱셈 공식을 할 거예요. 자, 곱셈 공식을 왜 하려고 그러냐면, 외워야 돼. 네, 곱셈 공식은. 그래서 조금, 오늘도 하고, 다음 시간도 곱셈 공식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따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30페이지 3번이요. 자, 우선은 1번은 괜찮아요? 1번부터 해요? 자, 분배법칙을 하시는 거는 그냥 곱하셔야 돼요. 근데 문자 취급이라 그랬기 때문에 전개하시면 3루트2라고 써야 돼요. 이건 이해될까요? 자, 이렇게 곱하시면은 마이너스가 있고 루트 10이에요. 우선 이렇게 쓸게요. 자, 2랑 6이랑 곱해서, 그리고 얘도 전개하면 플러스 5루트 3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루트 18이야. 자, 이제 얘는 다른 색으로 표시하면 꺼내면 2루트 3이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루트 3이겠죠. 자, 얘는 꺼내면 3루트이고요. 마이너스 3루트이겠죠. 자, 그래서 동류항끼리 확인을 해주셔야 되니까, 자, 얘랑 동류항이죠. 그러니까 5 빼기 2죠. 그러니까 3루트 3이 될 거고요. 얘랑 확인해야 되겠죠. 없어지죠. 그러니까 1번은 답이 3루트 3.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이제 2번이 좀 더 중요한데, 자, 2번에 나와 있는 거는 각자 약분해도 돼요. 그러니까는 얘랑 한번 약분하고, 그러면은 루트 9가 분자에 남을 거고, 얘랑 또 한번 약분하면 그러면은 플러스 1이 남거든요. 그리고 지금 루트 3도 이렇게 약분하면 루트 9가 남을 거고요. 그 다음에 루트 3이랑 루트 4 약분하니까 또 플러스 1이 남을 거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했던 거는 뭐예요? 여기에는 가로가 있는 거다. 네, 그래서 전개를 해주시면 이거 3이죠? 3 더하기 1이 될 거고요. 얘도 3이죠? 그러니까 빼기 4가 되는 거죠. 답이 0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 근데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자, 2번 다시 한번 해보면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루트 2로 분자를 묶을 수 있어요. 여기 있는 분자를 루트 2로 묶으면, 그러면은 얘는 루트 9가 되고 얘는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리고 얘도 루트 3으로 묶으면, 그럼 얘는 루트 9가 되고 여기 플러스 1이 돼서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원래는 이렇게 약분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분배법칙을 하면 답은 똑같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두 번째 했던 파란색 방식을 조금 잘 해주셔야지 계산을 실수 없이 좀 잘 할 수 있어요. 무조건 분배법칙에서 하나하나씩 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분배법칙은 묶을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야. 네. 그러니까 묶어서 계산하는 방식이 좀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뭐 둘 다 섞였죠? 얘도 한 번씩 분배법칙 하시고, 얘는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것 따로 따로 계산하시고. 네. 그래서 요거는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거 혹시 궁금한 게 있을까요? 없어요? 자, 요거요.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자, 생각을 좀 해볼게요. 루트 2가 몇 정도 되죠? 그걸 알아야 돼요. 루트 2가 몇 정도 돼요? 그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루트 2는 루트 1이랑 루트 4 사이에 있잖아요. 루트 1이 1이고 루트 4가 2인데요.
그럼 이 사이에 루트 2가 있다는 의미는 1점 몇이라는 얘기라고요. 이걸 몰라서 못 푸는 거야? 아니면 다 모르는 거야? 다 모를걸요? 어? 다 모를걸요? 걸려는 뭐냐? 모르는 거지. 자, 그러면은 더하면 6점 몇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지금 6 더하기 0점 몇이었을 거란 말이야. 정수 부분이 뭐냐 그러니까 그게 6이죠. A는 6이에요. 소수 부분이 뭐냐 그랬으니까 얘한테다가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어? 그냥 이거 통째로에다가 정수 부분을 빼면 돼요. 이게 소수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 이게 소수 부분이 됩니다. A 빼기 B 하라 그랬으니까 지금 6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 6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2 답은 7 루트 2 이렇게 돼요. 이게 답이에요. 아, 잘못 썼군요. 7 루트 1이 7 마이너스 루트 2 잘못 썼어요? 네. 자, 그 다음 그럼 2번도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루트 13 몇 정도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몇 정도 되는지 확인하는 게. 생각하셔야 돼요. 3점 몇이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요. 아, 이게 한 3.5라고 생각해봐요. 5 빼기 3점 하면 뭐야? 5 빼기 3.5. 1.5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1점 몇이 남아야 되는 거잖아요. 빼면. 이것도 이해가 될까요? 그러니까 얘는 1 더하기 지금 소수 부분이 있는 거고, 저 A가 뭐냐 그랬으니까 요 1이 되는 거고요. 소수 부분이 뭐냐 그랬으니까 얘한테다가 1만 빼면 되겠죠. 그러니까 B는 4 마이너스 루트 13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A가 1이고 B가 요건데 뭐 이제 요거 계산하려잖아요. 그러니까 1 마이너스 1을 4 마이너스 루트 13에다 곱해야 되는 거고 1 마이너스 8 플러스 2 루트 13이 돼서 답은 마이너스 7 플러스 2 루트 13 이게 답이에요. 어렵죠? 네.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거 엄청 중요하면서도 네, 쓰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이제 제곱근은 끝이 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얘기했듯이 36까지 풀어주시면 되는 거고 37페이지는 풀지 마시고 자, 그래서 거기까지 끝이 났고 이제 곱셈 공식으로 넘어갑니다. 네. 곱셈 공식은 외워야 돼요. 네, 공식을 외우지 않으면 하나하나씩 다 전개를 하셔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공식을 좀 외워주시고요. 네, 그런 다음에 그거를 이용해서 그냥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단원이에요.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계산하는 데예요. 아까 배웠던 뭐 제곱근도 이용할 수 있으시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던 뭐 문자를 이용할 수도 있는 거고.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요걸 보시면 되는데 계산 순서는 우리가 알고 배운 걸로 얘기를 하면 분배 법칙을 하는 겁니다. 네, 분배 법칙을 하는 건데 이 항에 대한 이 가로를 한번 곱한 거 그리고 요 항에 대한 이 가로를 한번 곱한 거 그러니까는 A 곱하기 가로 그 다음에 플러스 B 곱하기 가로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한 번씩 곱하게 되면 얘는 이제 우리가 배웠던 분배법칙 방식이잖아요. 이렇게 분리를 해주시면 AC, AD, BC, BD 이게 전개한 겁니다. 네, 자 이렇게. 근데 굳이 뭐 이렇게까지 바꿀 필요는 없고 자 방식은 요거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 실제 계산은 그냥 다 한 번씩 곱하는 거야. 네, 실제 계산하는 방식은 짝을 맞추셔서
그래서 한 번씩 다 곱하시면 된다. 자, 요게 우리가 전개하는 방식이다. 이 곱셈 공식 하나만 알고 계셔도 이 단원에서는 솔직히 거의 반은 한 겁니다. 이 전개하는 방법만 알고 계셔도. 근데 그 다음에 공식이 나오는 건 좀 더 그래도 빨리 계산하기 위해서 그냥 공식을 더 구체적으로 해놓은 것 뿐이야. 꼭 그 공식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답은 다 구할 수 있어요. 요 방식만 아시더라도. 네. 자, 그래서 뭐 옆에 그림으로도 설명했죠? 자, 그림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요쪽 가로가 가로의 길이고요. 요쪽 가로가 세로의 길이인 직사각형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를 이렇게 생각하면 A 더하기 B죠? 요 길이를 A라고 생각하고 요 길이를 B라고 생각한 거고. 자, 세로는 C 더하기 D죠? 요 길이를 C라고 생각하고 요 길이를 D라고 생각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잘라 봤을 때 직사각형이 총 4개가 될 테니까 A랑 C랑 곱한 게 AC인 거고, B랑 C랑 곱한 게 BC인 거고, A랑 D랑 곱한 게 AD, B랑 D랑 곱한 게 BD. 그게 방금 얘기한 이 부분별로의 넓이다. 직사각형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줄 수 있다. 자, 밑에 얘도 하나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요 얘는 방금 했던 방식을 그대로 따라 하시라는 얘기고요. 방금 얘기한 대로 한 번씩 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x제곱이 되고, 요렇게 곱하면 2x가 되고, 요렇게 곱하면 x가 되고, 플러스 2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리할 때 동류항을 확인하셔야 되니까요. 자, 이렇게 동류항이라는 게 보이죠? 그래서 계산 따로 해주시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냥 전개만 하시면 돼요. 네, 분배법칙 통해서.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예제 1번 같은 경우는 얘랑 얘랑 곱하면 되는 거니까 하나는 3xy라고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3x랑 이번에는 마이너스 z랑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3xz라고 쓰셔야 되는 겁니다. 별거 없죠? 네. 자, 뒤에 있는 얘는 a를 한 번씩 다 곱해서 쓰셔야 돼요. 그러면 ax 그 다음에 ay 마이너스 2a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은 마이너스 b를 또 한 번씩 다 곱해서 쓰시면 돼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by 그 다음에 플러스 2b 자 이렇게 쓰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할 수 있게 된다. 근데 보시면 답이 어떻게 써있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끝난 게 아니고요. 자, 이렇게 전개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동류항들이 있어요. 얘랑 얘랑 동류항이고, 얘랑 얘랑 동류항이고, 얘랑 얘랑 동류항이거든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동류항끼리는 다시 좀 정리해서 묶어서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a-b의 x 플러스 a-b의 y 마이너스 2로 a-b. 자, 원래는 이렇게 전개해서 쓰셔야 되는데 답에는 아마 이걸로 돼 있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자, 답은 어떻게 돼 있어요? 답 한번 보실래요? 네. 위에 걸로 답이 돼 있나요? 밑에 걸로 답이 돼 있나요? 위에 걸로 돼 있죠? 원래 이렇게 전개하는 방식은 약간 중학교 때는 그래도 그냥 막 이렇게 전개를 해서 쓰는데 학년이 올라가면 이렇게 다시 바꿔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두 가지로 얘기를 한 건데, 뭐, 원래는 이 전개하는 방식으로 그냥 써주시면 될 것 같고, 고등과정 하면 이렇게 아마 쓰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같은 동료한끼리도 정리를 저렇게 할 수도 있으셔야 된다는 거, 우선 위의 방식으로 하세요. 네. 이거는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곱셈 공식 이제 외워야 될 게 요겁니다. 요거 다 외우시면 좋고요. 안 외우셔도 아까 방식으로 하면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네.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1번에 보시면은 a 플러스 b의 제곱이잖아요. 근데 원래 아까 방식대로 쓰면 얘가 두 번 곱해진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씩 곱하면 되니까요. a제곱에 ab에 ab에 b제곱 이렇게 한 번씩 더 곱하시면 돼요. 근데 동류항이 또 보이죠? 그러니까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하면 요 공식이 되는 겁니다. 그냥 곱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공식을 외우는 거 아까도 목적은 얘기했지만 그냥 이 중간 과정은 안 써도 되는 거야. 의미 없어요. 네. 쓸 필요가 없는 식인 거야. 그래서 그냥 앞에 거 제곱해서 쓰고 뒤에 것도 제곱해서 쓰고 두 개 곱한 다음에 2 곱해서 쓰고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부호까지 같이 해서 그러니까 밑에 있는 식도 보면 앞에 거 제곱해서 쓰면 a제곱이죠? 마이너스 b 제곱해서 쓰면 b제곱이죠? a랑 마이너스 b가 곱해진 거에서 곱하기 2한 거에서 마이너스 2ab 부호만 얘만 달라졌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외워주셔야 돼요. 자, 두 번째 것도 요거는 이제 합차 공식이라고 하는데 전개해 보시면요. 얘가 a제곱이고 마이너스 ab이고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ab이고 마지막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b제곱이 되죠. 이게 동류항인데 부호가 달라서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라고 쓸 수 있다. 3번도 얘기해보면은 이것도 전개하면은 뭐 그냥 되는 건데 뭐 쉽게 얘기하면은 상수끼리 더해서 x 앞에 개수가 되는 거고 상수끼리 곱한 게 맨 뒤에 숫자가 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몰라도 풀 수는 있어요. 전개만 하시면 되니까. 근데 아시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풀어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네. 계산을 하실 때. 자, 그래서 그런 거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설명 우선은 이용한 계산하기 전에 우선은 여기까지 해봅시다. 자, 지금 39까지 한번 해볼까요? 곱셈 공식 39페이지 지금 풀어주세요. 자, 4번에 나와 있는 게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를 b만큼 늘렸대요. 이 가로가 요게 b만큼 늘어났다는 얘기잖아요. 요만큼 b. 이게 되시죠? 세로의 길이를 b만큼 줄였어요. 요만큼 b. 줄였다는 얘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모양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잖아요. 요 빨간색처럼. 그렇죠? 자, 그러면은 거기에서 지금 요 한 변의 길이가 뭐냐? 그러면 A에서 B를 뺀 거고요. 요 한 변의 길이가 뭐냐? 그러면 A에서 B를 더한 거죠. 합차 공식이잖아요. 네. 이것도 이해가 될까요? 그러면은 직사각형의 넓이는 처음 정사각형의 넓이 어떻게 돼? 처음 정사각형 넓이가 A제곱이었어. 근데 얘 합차 공식하면 이제 공식을 외웠다면 A제곱 빼기 B제곱이 된 거죠. 그러니까 b제곱만큼 줄어들었다. 이해가 되실까요? 10분에 끝나요. 10분에 끝나는데 이거 하고 끝낼게요. 그냥. 네. 이거 하고. 자, 우선은 곱셈 공식을 이용한 계산 이렇게 했는데 방금 전에 이제 공식을 다 외워놨다고 치면 외워놨다고 치면 여기 있는 요 밑에 예제 1번 보이시죠? 얘를 아까 전에 이용했던 요 공식들을 사용해서 계산할 수 있냐. 자,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98은 98 곱하기 98 하면 되겠죠? 근데 곱셈 공식을 이용하면 이렇게 쓸 수는 있다고요. 100 빼기 2가 98이잖아요. 보이시죠? 그럼 아까 공식대로 이제 쓰게 되면 100을 제곱하면 만이고요. 마이너스 2 제곱하면 4고요. 두 개 곱한 다음에 곱하기 하니까 마이너스 400이야. 그래서 이걸 정리하니까 9604라는
계산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운 걸 이렇게 이용할 수 있냐. 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용하셔도 되지만 꼭 이 방식만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제일 쉬운 방식이니까 이걸 얘기한 것 뿐이지 이렇게 써도 되긴 하잖아요. 90 더하기 8의 제곱이라고 써도 되죠. 이해되시죠? 네. 근데 이게 더 계산이 복잡하니까 사용 안 한 것 뿐이야. 해도 되는데.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2번을 봤을 때에도 얘는 어떻게 쓰는 게 좋겠냐라고 생각하면 50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얘는 5 크고 얘는 5 작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50 플러스 5라고 써도 되고 뒤에는 50 빼기 5라고 쓰게 되면 우리가 아까 봤던 합차 공식 모양이 나오게 되죠. 그럼 합차 공식 모양이 나오게 되면 앞에 거 제곱하면 지금 2500이 될 거고요. 빼기 뒤에 거 제곱이니까 25가 돼서 2475가 답이라고 바로 쓸 수 있다. 자, 지금이야 당연 그냥 55 곱하기 45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규현아? 네. 그런 생각 분명히 하실 거예요. 그죠? 그냥 98 곱하기 98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설명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 숫자인 거고 이 숫자가 커지면 어떻게 할 거야? 예를 들어 9998의 제곱이면 어떻게 할 거야? 숫자는 마음대로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럼 9998의 제곱을 그냥 계산할 거냐? 아니면 얘를 만 빼기 2로 해서 제곱을 해서 계산을 할 거냐? 그럼 뭐가 더 낫겠냐라는 걸 생각하시면 숫자가 커질수록 이렇게 바꾸는 게 낫다. 근데 이 쉬운 숫자는 당연히 곱해도 되겠죠. 네, 그죠? 근데 커질수록 바뀌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3번 같은 경우도 4를 기준으로 보면 되죠? 그러면 4 더하기 0.2랑 4 빼기 0.2가 돼서 16에다가 마이너스 지금 0.04니까 답은 15.96 뭐 이렇게 되겠네요. 15.96 이런 걸 이용하려고 곱셈 공식을 하는 거다. 자, 그 얘기였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나와 있는 거는 루트가 있어도 할 수 있다. 네. 뭐 방법이 바뀌는 건 아니다. 자, 그래서 한 번씩 전개하시면 된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여기는 할 얘기가 없어요. 이제 2번에서는 요게 중요합니다. 네. 3번 곱셈 공식이나 나중에 뒤에 가면 인수분해, 이 다음 단어는 인수분해거든요. 다음 시간에 배울게. 자, 이 곱셈 공식이나 인수분해에서 어떤 공식을 가장 많이 사용하냐라고 얘기를 하면 합차 공식을 가장 많이 사용해요. 네. 근데 이제 합차 공식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얘를 유리화하는 것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예를 들어서 루트 지금 3 플러스 루트 2분의 1 이렇게 했어. 근데 이제 우리 아까 전에 유리화라는 걸 배웠죠. 분모의 유리화라는 걸. 근데 아까랑 얘랑 뭐가 차이가 좀 있어요. 차이가 뭐냐면 아까는 분모의 항이 하나였어. 루트만 딱 있네. 근데 지금은 분모의 항이 두 개야. 그럼 아까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항이 하나일 때는 똑같은 수를 한번 곱하면 됐어. 근데 얘는 똑같은 수를 한번 곱하면 루트가 다시 생겨.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거를 해볼까요? 루트 플러스 루트 2에 똑같은 수를 곱한다면 제곱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제곱을 하면 우리가 곱셈 공식 배운 게 있으니까 얘 제곱하면 3이고 얘 제곱하면 2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두 개 곱하고 곱하기 2가 있었잖아요. 그럼 두 개 곱하고 곱하기 하면 2루트 6이 새로 생기는 거야.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모에 루트가 없게 하는 게 유리한데 루트가 새로 생겼죠. 그러니까 이렇게 곱하면 유리화를 할 수 없다는 거지. 자, 그래서 분모에 루트가 없애게 만들 수 있는 방식이 여기에서는 그냥 똑같은 수를 곱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합차 공식을 이용하셔라.
그러면은 얘가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를 분자 분모에 곱하게 되면 그러면은 분모가 앞에 거 제곱하니까 3이고 뒤에 거 제곱하니까 2고 빼기가 요 공식이잖아요. 네, 그래서 1이 되고 분자는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가 남겠죠. 그럼 분모가 유리화가 된 거야. 그래서 요게 중요한 3번이. 자, 그래서 밑에 있는 것도 내가 유리화를 해보면 1번 2 마이너스 루트 2를 분자 분모에 곱하는 거고요. 그러면 분모가 앞에 거 제곱하면 4고 뒤에 거 제곱하면 2여서 2분의 2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1번 유리화한 거다. 2번도 유리화하면 루트 2 플러스 루트 3을 분자 분모에 곱하는 거고, 자, 그래서 분모는 제곱하면 2 빼기 3이 될 거고요. 분자는 루트 2 플러스 루트 3이 돼서 마이너스 1분의 루트 2 플러스 루트 3인데, 자, 요거는 분배 법칙을 마이너스를 얘한테 붙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3이 2번 답이 되는 겁니다. 시끄럽네. 자, 네. 자, 그래서 우선은 여기까지 설명을 해봤고요. 네. 숙제는 여기까지 내는 걸로 하고, 네, 오늘은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넌 남아야 되잖아. 너 숙제도 안 했잖아. 알겠어. 그렇게 하면 돼. 나머지는 너도 밑에 가서 남아있는 거죠? 네. 나갔어. 그렇게 하면 돼.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은 목요일이죠? 다음 주 목요일. 네, 월화수가 방학이니까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수고했어요.